형님들 반갑습니다. 숲TV 형님들 반갑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주간 잘 들어왔고요. 이기 팀들은 일요일에는 조금 이제 안 되나 싶기는 했었지만은 결국은 동점 만들어서 결국 다 역전을 시켜서 니오넴도 이기고 요코를 이기고 일단 잘 묶었죠, 그죠? 챙겨가가 다 챙겨갔던 부분들이고 수원 삼성도 핸승이 4대0 편안했죠, 그죠?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저번 시즌보다는 승수는 조금은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야투가 터져야 돼만 무조건 이기는 부분들이죠. 서울 삼성 같은 경우는 가스도 마찬가지고 선호도 마찬가지고죠. 가스 같은 경우 지금 크나큰 연패를 한 10 몇 연패까지 갈 수 있는 내일 모비스랑 하잖아, 그지? 그래서 보면 되고 NBA는 다음 주 수요일이 21일인가 개막을 하는데 그때부터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 들어와야 되는데 뭐 없는 거 가지고 잘 만들어서 가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국내 야구부터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하고 SSG다. 조금 경기들이 좀 하루씩 미뤄진 경향들은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진행은 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고 지금 특히 라팍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일드 카드부터 해가지고 시간이 뭐 제때제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없다는 것도 선수들한테 아예 영향이 저는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 같은 경우 제가 뭐 한국 야구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지금 3년 동안에 1위부터 5위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은 안 한다고 했었죠. 굳이 찾으면은 이유야 뭐 투수 차이가 있고 불펜의 차이가 있고 쓰기 좀 불펜이 낮고 삼성이 타격이 낮다 이런 얘기들을 하겠지만은 어차피 종이 한 장 차이 가지고 경기를 흘러가는 이제 안 좋게 평가를 하는 건 이제 앤더슨이가 장염을 걸려서 제대로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방장님? 이런 얘기들을 할 거잖아.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하루를 쉬었잖아, 그지? 장염, 감기 이런 것들은 뭐 크나큰 저는 변수라고 생각은 안 해요. 농구든 야구 흔한 게 이제 장염이고 뭐 염증이고 뭐 뭐라고 생각하노? 그다음에 뭐야? 뭐 감기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뭐 설사하고 그런 거. 농구도 있고 배구도 그렇잖아. 그런 것들은 자기의 실력이 되면 막 그렇게 구애를 많이 받는 병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쓱 쪽으로 바라볼 생각이고 결국은 플레이오프 뭐 확률을 믿는 게 아니고 올라갈 팀이 올라가게 돼 있는 건 항상 국룰이긴 하다 이 말이야. 원태인을 설명하려면 나쁜 걸 얘기할 거 없어. 소영준이하고 원태인 같은 경우는 나쁜 걸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도 꽤 괜찮은 경기들을 펼쳤기 때문에 올해뿐만 아니고 타이브레이커 그때 그 시절에도 허삼영 있을 때도 괜찮은 모습들을 젊었을 때도 지금도 어리지만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도 좋은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뭘 가리진 않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앤더슨이 이제 안 좋은 이슈들이 좀 있으니까 그 안 좋아가지고 뭐 삼성이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라팍이 뭐 홈런 9장 많이 나오고 득도 9장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두 팀 모두 다 선발 투수들이 기본적으로 정규 시즌 때 그리고 첫 경기 때는 제가 9점 언더를 봤었죠. 승 많이 보기는 봤지만 언더를 찍었었죠. 조합에는 한 개만 언더를 가져갔었죠. 그래서 이거 이제 간단하게 보고 9장 보고 그다음 첫 경기 보고 둘째 경기 뭐 오버 보긴 했지만은 그렇게 간단하게 오버 볼 예정은 아닙니다. 투수들도 정규 시즌 때 보여준 게 확실하게 있는 팀이고 특히 앤더슨 같은 경우는 특히 탈삼진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여줬던 외국인 투수기 때문에 하도 뭐 이제 본세라든지 뭐 라일리라든지 이런 선수 그늘에 가려져서 그런 부분들이지 그 하나의 와이스도 마찬가지고 쓰게 앤더슨도 마찬가지고 좋은 피칭을 하고 안정적이고 구장 원정 홈 구장 그렇게 상관없이 경기도 펼쳐줬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승역배랑 아니면 승마인도 역마인도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 둘 다 화끈한 컬러를 타격을 가져 있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을 하냐 차이고 제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1차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리고 전반은 요행입니다. 그래서 전반은 갈 필요가 전혀 없는 경기고 자 농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SK하고 KCC인데 이제 KCC는 이제 부상 이슈가 있고 허원이 복귀를 못하고 이제 뭐
송교창이도 부상이고 최준용이도 부상이고 송교창이도 뛸 수는 있는데 지금 나이가 30이면은 이제 커리어 하이를 찍어줄 그럴 시기고 그럴 나이인데 전혀 뭐 옛날보다 더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 SK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갈아엎어서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김선영을 버리 김낙현, 오지현 또 오지현이가 경간장 경기 때 슛이 괜찮았어요. 아무래도 물론 뭐 이슈는 이슈인 거고 어쨌든 상황은 달라지게 됐으니까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거든. 오지현이가 어떤 플레이를 하느냐, 그리고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건데 뭐 진심으로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도 했단 말이야. 오지현이가 그래서 티밍에 보면 맨날 오진심 오진심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거든. 뭐 장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하나 걸리는 게 이제 조직력이 좀 떨어지고 그다음 수비가 아예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기준점은 158을 주네요. 개인 능력. 그다음 웅이가 거의 두 경기를 다 해먹었던 부분들이 있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그 KCC 우승 후보의 그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언더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SK는 저 특히 홈에서 특히 물론 뭐그 차이가 뭐 많이 나는 편은 아니긴 하지만은 원위가 해결이 안 되면은 만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 명확하게 아는 사실이고 뭐 혹자는 뭐 마이한테 맡겼다 아니면 나이트한테 소노 나이트한테 맡겼다 뭐 한번 다 졌잖아 그지 소노한테 그지 근데 그런 부분들은 뭐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 영원히 맡기기에는 그랬으면은 지금 3, 4년 동안 문경은 있을 때도 자밀원이가 있었죠 마지막에 그지 그래서 저는 언더 볼 수는 없는 이야기고 보통 비슷할 때는 이제 역배나 풀엔에 있는 걸 좀 물고 있는 걸 선호를 하지만 KCC도 조직력이 더 좋았던 건 아니고 개인 능력이 좋든지 아니면 모비스가 못해서 이겼다는 의미가 좀 더 커. 물론 옹이가 잘하고 전체 밸런스가 좋으니까 간 거는 맞지만 어쨌든 가드가 있고 없고 차이가 저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 말은 이제 이호연이 또 지금 결정을 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럼 최진강이 아니면은 뭐 물론 뭐 현대 농구에서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포지션 분업화가 깨졌다고는 하지만 이호연도 그렇게 뛰어난 가드는 아니죠. 딱 1.5군에서 2군에서 딱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인데 이게 이제 그게 조직력이 좋은 팀이고 LG 같은 팀이고 뭐 옛날에 잘할 때 가스 같은 뭐 전자랜드 같은 그런 모습이면 크게 그게 그 팀이 가드가 뭐 이렇게 하고 많은 모습들이 그게 부각이 많이 안 될 수 있는데 장판은 부각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웅이가 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2.59라는 부분을 받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아직 실내에 대해서 회복이 안 돼 있는 부분도 고작 두 경기 한 경기하고 장판이 또 우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 같은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KCC겠죠. 그리고 KCC 감독도 마찬가지고 KCC 전창진이 우승할 때도 낙원하고 그 전창진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언더의 성향을 보여주던 팀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점수 넣을 거 넣고 능력이 되는 선수니까 거기다가 웅이도 지금 20점 거의 이제 에이스 역할들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는 원이고 여기는 웅이고, 그지? 그래가지고 그걸로 계속 집요하게 물고 넘어갈 수도 있고 상대가 왜 수비가 그렇게 끈끈하고 타이트하고 조직력이 좋고 이런 부분들 알고 이제 김낙현 들어오고 오지현이가 이제 뭐 김선현이 갔으니까 이 부분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민서도 쓰고 있죠. 톨렌티노하고 그 선수도 다 좋은 선수들이거든. 그래서 오바 아니면은 SK 마인 쪽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5도 볼 수는 있는데 그거는 뭐 저번에 KT랑 LG 얘기했던 거 그때보다는 좀 그렇게 높아 보이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시 45분에 우즈베키스탄하고 우루과이 경기가 있는데 그거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함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경기를 없어서 세포를 가고 뭐 이렇게 가는 걸 제가 선호를 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굳이 뭐 이게 뭐 월드컵 예선도 아니고 A매치하고 그다음에 뭐 친선 경기 이런 경기들은 솔직히 컵대 이런 것들은 다른 것보다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굳이 뭐 9시 45분 경기를 해가지고 3개를 묶어서 뭐 5배 4배 이렇게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만큼 의미는 없다고 뭐 보면 굳이 보면 우루과이 볼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루과이라든지 파라과이라든지 이런 팀들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두 단계 밑으로 내려온 팀들이기 때문에 굳이 선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메이저리그 통합 방송할 거예요. 그래서 싹을 해주고 표를 한꺼번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죠? 표를 이렇게 한꺼번에 딱 기입을 해가지고 딱 드릴 예정입니다. 월요일은 원래 그렇잖아, 그지? 토론토하고 시애틀인데 그냥 오늘 시애틀 갔었죠. 시애틀하고 오스틴 오바 갔었고 나머지는 이제 뭐 2만 해가지고 뭐 갈 것들 해가지고 그렇게 조합을 6배를 하나 가봤었는데 그냥 시애틀 가면 될 듯요. 그냥 토론토 자체도 우리가 2년 전에 3년 전에 뭐 베리오스도 하고 홈런 오바도 하고 1등도 하고 불리해주도 하고 그 시절이면은 좋겠지만은 플레이오프 때 경기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어. 좋은 쪽으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시애틀이 너무 뜨겁습니다. 지금 왜 시애틀이 작년보다 좀 다른 거는 투수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투수 가지고 플렉센 길버트 뭐 이런 선수들 가지고 재미를 많이 봤잖아. 근데 올해는 확실히 다득점에 대한 부분들과 그 뭐 랄리도 이러 들어가는 거고 그지? 그런 부분들 확고하게 나오다 보니까 어떤 팀을 만나도 투수 상관 안 하고 경기를 게임이 된다는 거지. 점수 많이 나는 것도 많이 나는 거지만. 그래서 일단 이 두 팀은 언더 보기가 어렵죠. 시애틀 같은 경우도 2년 전에 플렉센, 뭐 길버트, 뭐 카스티오 이런 애들 계속 괜찮은 모습 보여줘서 10승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은 올해는 그런 컬러는 아니고 그래서 원래 시애틀의 기준점이 7.5를 많이 받았잖아. 오늘도 7.5를 받았는데 옛날 같았으면 중간에 하다가 이제 희한하게 뭐 잘 나가다가도 점수가 안 나고 이런 부분들 분명히 존재했던 게 시애틀의 투수가 좋아서 선발 야구했던 것도 시애틀이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뭐 그렇게 연장전을 많이 하고 포수가 5시간인가 그 기록 세웠잖아. 그지? 디트랑 했을 때. 그지? 근데 그 경기도 다 극복을 하면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바의 시애틀을 볼 수밖에 없다. 근데 더더욱이나 어차피 시애틀을 갈 건데 역을 주면은 조금 더 좋지. 어차피 뭐 이게 별 배당 차이는 없다고는 보지만은. 그지? 그 다음에 다저스하고 미러키 같은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한국 야구도 뭐 미국 야구도 일본 야구는 좀 다르고 뻔한 대로 좀 나오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저는 다저스라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이 그냥 갈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뭐 필라한테 진 적도 있었고 그지? 미러키랑 시애틀은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거는 저는 배당을 큰 거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두 팀 모두 다 언더 투수가 좋아도 그 차이가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씩 언더 나오는 경기들 있죠. 근데 언더를 치기에는 사실상 힘들어. 그래서 오늘은 다 가감하게 어차피 50대 50이야. 왜 이쯤 올랐으면 각 뭐라 해도 각 동부 리그, 서부 리그에서 1, 2등을 하던 팀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30승 이상, 이렇게 미러키도 30승, 20승 이상 이렇게 한 팀이죠, 그죠? 그런 팀들은 엄대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물론 임팩트는 여러분 다저스도 많이 짓고 다저스로 많이 못 가니까. 근데 미러키도 다저스만큼이나 배팅에 많이 도움이 됐을 거란 말이야, 이번 시즌에, 그지? 물론 아예 안 맞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그러면은 그냥 큰 거를 가져가는 게 맞다고. 다저스를 갈 거면 뭘 가져가야 돼? 다저스 마인을 가져가는 게 낫겠죠, 그죠? 큼직큼직하게 하는 게 낫겠죠. 어차피 항상 토너먼트는 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면은 낮은 배당의 메리트가 일단 없고 또 이것도 1.4대잖아. 방장 1.4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죠. 배당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낮잖아. 축구를 특히 축구도 마찬가지고 낮은 걸 가져갈 때는 2번, 3번, 4번, 5번 고민을 해가지고 가져가. 근데 그 정도라고 생각이 안 들면 일단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배팅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당연히 전반은 요행이고 일단 승패 쪽으로는 배당은 큰 거 쪽으로 해서 크게 다저스 충분히 마이너를 할 수 있는 팀이죠. 물론 미러키도 홈에서 마이너를 하면은 물론 역배도 하면서 홈 마이너 나올 수도 굳이 거기까지는 갈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다득점 보고 미러키 역배 쪽으로 보고 투수가 그리고 토론토 투수는 안 좋은 투수가 나옵니다. 누구 나온지 아시죠, 그죠? 아예 뭐 정규 시즌에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오리스도 마찬가지고 그 뭐고 저기 요미우리도 마찬가지고 토론토도 마찬가지고 크게 뭐 플레이오프에 뭐 크게 의미를 두고 제대로 하고 이런 모습들은 느끼기가 힘들어. 트레이 예사베지라는 선수가 나오지 그지? 맞죠? 그 선수가 뭐 올해 뭐 한
두 번 나왔나 패를 먹고 그랬지 않았나. 거의 활약이 없었던 친구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경험 있는 선수나 토론토가 아예 선수가 없지는 않아. 아니 하다 못해서 불펜에서 그 뭐라고 한 그 뭐 불펜 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불펜에서 괜찮은 선발을 한번 해봤 몇 번 해봤던 선발에서 스윙맨 역할을 해봤던 이런 선수들을 기용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하지를 전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물부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시다시피 축구 월드컵 예선이라고 다 가져가지는 않고요. 필요한 부분들만 체크를 하고 그때 이틀 전에도 제가 분석할 때 말씀드렸죠. 쓸데없는 거 뭐 나열하고 이런 거 하려고 분석 방송 하는 거 아니라 특히 축구 알겠죠? 그냥 이렇게 본다 상관이 크게 없다. 그리고 이런 식의 접근 이런 얘기하면 뭐 선수 여러분들 다 아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나. 물론 모르는 사람 있으면 물어보면 되지만 대부분은 다 알고 어떤 흐름을 흘러가고 어떤 하는 거 알고 들어오는 거잖아. 그 나의 생각을 궁금해서 들으러 오는 거란 말이야. 그 나중에 궁금하면 질문을 하면 되는 거고 그거 하러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프랑스하고 아이슬란드는 당연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여자 축구도 그렇고 남자 축구도 그렇고 여자 농구도 마찬가지. 월드컵 들어왔을 때 여자 농구도 마찬가지고 남자 농구도 마찬가지. 일단 진짜 재미없고 노잼이고 언더가 되게 많아요. 이건 안 바뀌는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뭐 3.5 언더도 찍어볼 수 있고 아이슬란드나 뭐 산마리노 이런 팀들 있죠. 이런 팀들은 지금 크게 변하는 게 없어요.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지금 내세울 수 있는 거는 프로 스포츠로서 그나마 농구도 잘한다는 뜻은 아니고 축구는 지금 농구보다도 더 안 되는 그런 모습이야. 그래서 일반인 터치를 할 거냐 3.5 언더 갈 거냐 이 싸움이잖아. 그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배당은 일단 많이 더 좋기는 하지만 언더가 확률이 많잖아. 우리 확률을 하기 위해서 베팅 방송을 듣는 거고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1.47이나 1.6이나 1.5에서 1.6 별 차이 크게는 안 나가잖아. 어차피 세포를 가져갈 거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저는 확률 높은 쪽으로 가는 게 물론 확률 높다고 다 들어오는 건 아니죠. 맞죠? 근데 프랑스는 2.5를 받아도 리그 앙이든 여자 프로 축구든 그다음에 우리 국가 대항전이든 맞죠? 뭐 PSG라든지 뭐 리옹이라든지 그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나열하고 선수들 아는 거는 여러분 알고 뭐 아이슬란드 선수 있어봐야 뭐 한 두 명 있고 그게 뭐 별 차이가 있겠나. 그리고 본 게임 때 또 못하는데 그지?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설명할 필요가 없고 3.5 언더를 갈 것이냐 1마인에 접근 2마인 가기에는 뭐 스페인 티르키예 그 다음에 뭐야 포르투갈 이런 팀들의 그 내용이 아니죠. 그죠? 아이슬란드가 그래도 한 골 정도는 우리가 그동안 유로파든 이제 네이션 축구든 보면은 그런 어이없는 골이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면은 이마이는 힘들죠. 이태리라든지 뭐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팀들은 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뭐를 선택? 왜 1.6 하고 1.47은 어차피 세포를 가져가면 4업이나 아니면 3점 최소한은 3점 후반대는 만들어 드리니까 아시겠죠? 자, 그다음 스웨덴하고 코소보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코소보는 딱 특별하게 설명할 게 없고 스웨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스웨덴이 생각보다 최하위예요. 지금 터닝 포인트가 전혀 안 되는 모습이고 그리고 자국 리그 선수를 봤을 때 흐름이 있잖아. 상위 팀이든 뭐 에이스 선수든 이런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좋지 못해. 부상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코소보한테 한번 진 적이 있어요. 아시겠죠? 두 골 차로 졌어요. 한 골 차로. 어거지라면 재수를 졌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좀처럼 지금 경기를 올라오지도 않아. 물론 홈원정인 데서 난 크게 따지는 사람은 아닌데 홈에서도 지금 경기력 자체가 반등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스웨덴의 1.23이라는 거는 배당을 많이 없애고 1.7을 줘도 이긴다는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스웨덴의 차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프렌이라든지 저득점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코소보는 당연히 설명할 건 없습니다. 그 말 그대로 템백을 시전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세트 오피스를 해가지고 뭐 끊어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웨덴에서 지금 내세울 수 있는 선수는 알렉산드 이삭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리버풀에서도 활약이 안 좋았잖아, 그지? 그래서 저는 딱히 그렇게 기대가 안 되고 스웨덴의 저배당이나 만승을 가져갈 필요가 없고 아니면 오히려 무승부에 4.45가 이게 단폴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단폴을 한번 건져 보든지 오늘 왜 그 어차피 주간 경기는 두 경기 그렇게 해서 짝을 맞춰서 두 조합을 가거나 한 조합을 가져갈 거다 뻔하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번 주 화요일 수요일처럼 6배 5배 이런 식으로 튕가지 이거를 주력 포인트로 하고 개 지랄 할 필요가 전혀 없죠. 왜 우리가 베팅을 하다 보면 항상 상황이 다르죠. 그때 다르잖아. 오늘은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 무승부를 하나 가져가서 뭐 단폴로 찍든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오는 만들어서 축구를 만들어서 가져가는 이런 경기지. 뭐 포인트를 해서 중승부를 하고 조찌라로 맨날 첫날 중승부 이런 경기들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는 이제 대한 클럽 에스케하고 세븐티아 나나시가 못 나온다는 것도 언더로 좀 더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에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무승부나 뭐 1프렌이 3 정도 나오거든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그냥 하나만 가가지고 뭐 하나 꼽으면 5배 이상 나올 수도 있는 게 오늘 스웨덴의 경기에 대한 접근 방식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아일랜드하고 어제 아일랜드도 근데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보다 더 심해. 아일랜드는 이제 90년대, 2000년대 초중반에 뭐 EPL 진출도 많고 슈퍼스타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게 아일랜드라 볼 수 있는데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볼 수가 없죠. 독일이 할 수 있느냐 마냐인데 근데 이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냐면 이프렌이라는 게 있거든. 해외 축구에서 제가 많이 가진 않았지만은 이프렌에 갈 게 있는데 1점 한 4대만 주더라도 난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왜 독일 1말보다 이프렌이 북아일랜드 이프렌이 괜찮단 말. 그리고 그 소리는 뭐겠어? 오버하겠어? 언더겠어? 언더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물론 지금 아시아 축구고 유럽 축구고 보면은 그래도 오버 경기 3.5를 주면은 팀이 약체를 나든 차이가 많은 비슷비슷하든 보면 오버가 좀 많이 나는 경향들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지금 경기력을 봤을 때는 독일이 2마인까지 할 수 있는 그냥 소위 말하는 아까 이탈리아, 스페인, 티르키 오히려 포르투갈 4대 리그라 볼 수 없는 그런 팀들도 많이 할 가능성이 큰데 오히려 지금 핵심이라 볼 수 있는 분데스리가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팀들은 딱 1만까지밖에 할 수 없는 경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일단 2위야. 실력은 안 되는데 어찌어찌 운이 좋아가지고 잡을 경기 보다 보니까 2위까지 올라 있는 부분들이고 무조건 버티기 싸움 하는 거야. 무조건 버티기 싸움. 근데 그러니까 강팀들이 오히려 고전을 하는 왜 실력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앞서는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뭐냐 2023년도 10월 이후로 북아일랜드는 홈에서 지지 않는 경기를 지금 2년이 되었죠. 물론 경기가 많이 있지만 그제 2023년도 10월 2일 이후로 북아일랜드가 홈에서는 최소한 강팀이든 중위권 팀이든 약팀이든 지지 않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없는 거에 비해서 끈끈하게 만들고 조직력 가지고 만들고 있다는 부분도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룩셈부르크 상대로 좀 결과가 많이 아쉬웠습니다. 홈에서는 이기긴 하지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팀이 이거 뭐 일반승 가려고 독일이라는 팀을 찍어 가진 않거든. 근데 2마일, 3마일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많이 아쉽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연스럽게 언더도 되는 부분들이고, 그지? 그리고 북아일랜드 기대할 수 있는 선수가 딱 한 명 있긴 있습니다. 아이작 프라이스라고, 그지?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건데, 유일하게 독일 상대로 점수도 얻은 적도 있는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독일 자체가 그 다음에 멤버들도 지금 플레이어 성향들도 마찬가지고 뭐 자국 리그에서 하는 것도 보고 뭐 그렇게 3.5 이상을 가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북아일랜드 캡틴 그 코너 브래들리가 아직도 있더라고. 그 선수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좀 정확하게 얘기는 안 되지만은 뭐 정신적 지주 같은 거죠. 예. 김태형 뭐 옛날 2000년에 김태형, 홍명보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선수가 한 명 딱 잡아줘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직력은 괜찮은 팀이다. 그지? 왜 상위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면 상위 팀들도 얼마나 많이 만나봤을 겁니까? 그지? 근데는 패는 없었다는 거잖아. 그지? 한 번도 없었 2년 동안 없었다는 거거든. 그래서 전 2프렌 정도는 북아일랜드에 1.4 정도만 해도 뭐 괜찮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1.73 정도 주면은 조금 더 배당 메리트도 있고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라는 부분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하고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한테 요거는 이제 기준이 좀 맞춰져 있겠죠. 아제르바이잔이라는 선수는 팀은 뭐 특별하게 바뀌는 부분들이 거의 없을 거니까, 그지? 이게 근데 사실상 폴란드에서 경기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뭐 전쟁 이슈 여러분 알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거의 뭐 이제 중립이니까 거의 다른 나라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형적으로 이런 경기들은 이것도 2프레는 오늘 2프레는 좀 많이 쓸 거거든요. 배당도 기본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생각보다 배당을 좀 좋게 주는 부분도 있고, 알겠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아까 독일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는 더 힘들겠죠, 그죠? 아이슬란드 상대 뭐 이렇게 약팀들 상대로는 개싸움도 해가지고 다득점 싸움을 즐기는데 확실히 약팀들 있죠. 약팀들 아이슬란드는 그냥 고만고만한 팀이야. 뭐 해봐야 조금 약하고 이런 정도인데, 근데 확실히 아예 약팀한테는 뚜드려 패는 모습들은 잘 안 나와주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만을 가려면 1.5사를 가지만 확률은 저는 2프렌에 2.11이 더 좋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우크라이나가 독일보다도 더 확실하지 않는 팀이잖아, 그지? 그리고 원래 홈에서 해야 되는 경기들도 많이 못하고 응원은 하지만 약간 NC 같다고 보면 되지, 그지? 뭐 NC랑 완전 상황이 똑같은 건 아닌데, 그지? 더 심각한 상황이죠, 그죠? 맞죠? 경기도 할지 안 할지도 맨날 미결정도 되는 부분들이고, 겨우 진행되고 되면은 또 여기를 선택할까 여기서 할까 그것도 정해줘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지? 정상적인 경기력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이거든. 그래서 언더나 아니면 오늘도 2프렌 정도, 왜 2만을 할 정도의 경기력이 약팀들 상대로는 무조건 해줘야 돼. 그래도 뭐 아제르바이잔이라든지 약팀들 있잖아, 뭐 지블로토 이런 팀 있잖아, 그지? 그런 팀 상대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독일처럼 1만을 노려보는 것보다는 2프렌을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항상 얘기하죠. 2프렌이 만약에 그냥 있다고, 뭐 유로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EPL도 마찬가지고, 분데스리가도 마찬가지고 마냥 보진 않죠. 요소가 있고 할만한 확률이 또 조금이라도 한 많이 높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접근하는 거죠. 그냥 마냥 이니까 2프렌 이런 분석을 전혀 안 하잖아, 그지?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슬로바키아하고 룩셈부르크 경기는 굳이 찍을 게 저는 언어 받은 승패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북마케도니아와 카자흐스탄은 전형적인 그냥 북마케도니아가 마인을 해야 되는 팀이야. 강제로 해야 되는 팀이야. 왜? 카자흐스탄은 강제로 마인을 주는 팀이야. 어느 팀이든. 그냥 받아먹냐 못 받아먹냐 차이지. 일반승은 당연히 1점 이상이니까 갈 수가 없고요. 마인을 쓸 거냐 말 거냐 그냥 전형 그런 경기야. 카자흐스탄은 약간 경남이 전남한테 결국 점수 줘가지고 그거를 무승부도 못 켰잖아. 경남이 전반전 2점이나 뽑았는데, 그지? 그래서 결국은 많이 주는 게 어떤 팀, 일단 당연히 팀에서 얘기할 부분들은 없고, 해봐야 뭐 K리그 진출이나 아시아리그에 진출해 있는 선수들이 대부분인 부분들이고, 해외 진출 물론 선수 가지고 배팅하진 않지만 뭐 끈끈하다든지 전수적인 게 좋다든지 어느 정도 뭐 컵대에서 성적을 냈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인을 쓸 거냐 말 거냐 이 차이의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슬로베니아하고 스위스하고 하고 한 3-4경기 얘기하면 끝날 것 같네요. 다 봅니다. FC 시옹하고 이런 경기도 있잖아요. 이맘때쯤 올 거라는 거 저는 미리미리 다 예측을 하잖아. 돼서 하는 게 전혀 아니고. 맞죠? 저는 안 할 거면 안 하잖아. 있는 척 아는 척 돼도 안 된다. 좀 작게 들고 가고 이런 거 정말 안 좋아하거든. 아시겠죠? 이거는 전력이 당연히 스위스가 훨씬 낫죠. 그 선수 몇 면도 네임드도 마찬가지. 네임드로 배팅을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슬로베니아도 아까 그것처럼 그냥 아까 북아일랜드처럼 그냥 패배만 없는 거지 이긴다는 건 거의 없습니다. 무승부가 거의 주고 약간 K리그로 실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스타일 자체가 대구나 약간 대전같이 햄무 무승부 많이 또 약간 전남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슬로베니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승점 쌓기만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대부분 경기 물론 승을 한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알겠지? 근데 스위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고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냥 시원시원하게 경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원정의 약세가 그렇게 크게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그리고 물론 뭐 슬로베니아에서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골키퍼 얀 오브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펀칭이 상당히 좋고 나머지 근데 뭐
뭐 3백이라든지 뭐 센터백 이런 게 좋다고 생각은 전혀 안 하거든. 그래서 뭐 아마 보시면 오늘 얀 오블라 뭐 슬로베니아 골키퍼 펀칭 잘한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 거고, 여전히 이제 스위스 캡틴, 저 아까도 캡틴 이야기를 저쪽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라니트가 아직까지도 폼이 아직 안 죽고 있기 때문에 그 스위스도 뭐 거의 뭐 아시다시피 뭐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 거의 뭐 변함없이 거의 한 팀이 쭉 계속 오래가는 그다가 이제 한번 전체 10년 지나서 유스가 올라와서 같이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팀을 찍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적어도 똥줄승이라도 할 가능성이 있고 똥줄승도 하는 게 스위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스위스의 일반승 쪽으로 가고 나머지 뭐 헨승이라든지 언어바 이런 것들은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게 굳이 선택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웨일스하고 벨기에 보겠습니다. 웨일스는 뭐 여러분 맨날 가레스 베일만 얘기를 하겠죠. 가레스 베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선수들도 체크를 해야죠. 이 경기는 오늘 대부분 프렌이나 이프렌 쪽으로 가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언더보다는 오버 쪽으로 가는 경기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프렌 잡아가지고 두 개 하면 뭐 4배가 될 수도 있잖아. 아니면 6배, 5배가 날 수도 있고, 그래 하나 만들어 가고 두 조합을 해가지고, 맞죠? 오늘 대부분 2프렌, 1프렌들이 뭐 배당이 1.4, 1.5 생각했는데 뭐 1.7도고 그렇지. 그다음 주간은 크로스 체크 하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가야지. 뭐 뒤에 있는 9시 45분 우루과이랑 가기는 뭐 그렇게 좋은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지금 웨일즈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경기를 좀 덜 치룬, 다른 팀보다 덜 치룬 상태인데 2점, 지금 2점 차로 3위에요. 그래서 지금 그 웨일즈가 있는 그 조를 봤을 때는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벨기에 상대로도 4대3이라서 끈끈한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도 사실이고, 이거 복수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 그때 경기를 잘했어. 잘한 것도 잘한 거지만, 저기 뭐야, 감독이 정말 그 작전을 기가 막히게 짜왔던 부분들이 나왔어. 왜? 그때 진짜 벨기에가 그냥 편안하게 이겼어야 되는 경기거든요. 점수 그때 컨디션도 좋았고 애들이 보면은 알겠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여러분 아니까 벨기에하고 뭐 프랑스하고 이래 갈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벨기에 원정에서 그 4대3 해가지고 왜 당연히 그때 벨기에가 볼도 보통 힘들어. 아무리 그래도 축구 경기에서 2대1, 1대0, 1대1, 0대1 뭐 이런 경기들이 많지. 다득점에서 4대3, 5대3 이런 경기도 많이 없잖아. 생각보다 많이 없잖아. 그지? 그래서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신승을 했다 이 말이야. 그지? 그래서 충분히 그 선수도 그대로고 벨기에도 그대로고 웨일즈도 그 선수들 부상자도 없고 그대로거든.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은 상황을 봤을 때는 서로 지금 특히 웨일즈가 자신감을 가지고 벨기에 상대로 3골이나 두드렸기 때문에 언더 볼 수 있는 부분 아니고 이런 게 또 3.5 들어왔는데 이런 게 3.5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오바나 무승부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벨기에가 힘못 들 수도 있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1대0 한 골씩으로 똥줄 승을 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냥 만약 벨기에 승을 가서 이 개꿀이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라 경기를 한 번도 안 보시 직전 경기 가지고 보는 건 아니지만 직전 경기력을 해석을 제대로 한 사람의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니면 오바로 가고, 왜 승을 안 가고 또 오바로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잖아. 맞지? 언더를 보는 건 아니니까. 그지? 맞죠? 그리고 온두라스하고 이 아이티라는 팀을 내가 갈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냥 오바 정도만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렇게 비중 있는 경기는 코스타리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온두라스 아이티 이런 팀 저기 외곽 지역의 그 대륙의 팀들 아니고, 근데 대충 보면은 거의 뭐 이제 승패 쪽으로는 가져갈 게 없고, 매년 제가 적게 한 거 아니잖아. 그지? 매년 하면은 체크를 할 거 아니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 체크를 할 거 아니야. 뭐를 가져가지? 오늘 이것만 해서 가져갈까? 아니면 이거를 조합을 하고 새 조합을 안 가져가니까 이걸 조합을 좀 저기 조금 금액을 올려서 갈까? 살짝 해요. 왜 금액을 막 조합을 많이 안 가져? 그런데 이건 대부분 다 다득점이었어요. 그리고 승패가 딱 나눠진 적도 없고 조합에서 간 적도 있어. 근데 그게 분간이 안 돼요. 그리고 온두라스 이런 팀들도 아이티한테는 이겨줘야 될 부분 아니야. 근데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고 정보도 솔직히 작은 것도 솔직히 맞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코스타리카라든지 뭐 브라질 뭐 그 저기 뭐 칠레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여러분 봤을 때도 이름이 긴가민가하고 잘 안 들어오는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런 팀들은 그냥 오바 가는 게 일단은 분석을 떠나서 기본적으로는 오바의 확률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물부 2경기 있고
축구 두 개는 그 오버 보면 되는 부분들이고 나머지들은 그렇게 하면 되고 주간은 뒤에 거 썩지 말고 크로스를 하든지 뭐 삼성승에 뭐를 가든지 하겠죠. 아니면 한 개만 가고 한 두 조합의 느낌으로 한 조합을 가든지 이렇게 오늘 배팅 플랜은 짜야겠죠, 그죠? 두 조합을 가져가든지 크로스를 하든지 아니면 승패끼리 언어버끼리 묶든지 아니면 한 조합만 가서 두 조합 느낌으로 한 조합을 가든지 맞죠? 근데 우즈베키스탄에 우루과이 붙일 일은 당연히 가면 우루과이를 가겠죠. 근데 우루과이와 파라과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거는 한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옛날 월드컵하고 뭐 남아공 월드컵이야 그 시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선수팜도 지금 잘 안 나오는 부분을 드리고 특히 우루과이 파라과이는 그지. 그리고 저기 뭐야 이게 의미가 있는 경기가 아니잖아, 그지. 맞죠. 우즈벡을 갈 사람은 여기 없잖아, 그지. 가봐야 뭐 오바로 가든지 뭐 안 가든지 이렇게 가는 게 많겠지, 그지. 그래서 그래 가면 되고 안 갈 경기는 안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표 써주면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그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고 쓸데없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저는 길게 하는 거 별로 딱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주간 3년타 한번 가보고 내일은 또 원래 5배 4배 가긴 하지만은 또 경기들 그런 경기들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다음 주 수요일이가 다음 주 화요일이가 그때부터 NBA가 좀 들어오긴 하죠. NBA 들어오는 것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새로운 게 좀 들어와야 된다. 매번 말씀드려 그게 진짜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재미가 없고 지치고 선택지도 자꾸 억지로 찍어가야 되고 화나서 금액 올려 이렇게 만드는 게 지금 배트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전화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움직여서 찾고 전화도 하고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해야 여기 숲TV랑 유튜브에 사람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5배도 좀 찍고 4배도 찍고 국내도 좀 안 찍고 가스랑 손해 경기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되죠. 왜 3경기밖에 안 되니까. 그지? 연홍 들어오고 배구 들어오면 그게 얼마나 변별력이 있고 그게 뭐 대단하냐고. 맨날 항공 괜찮고 해운계 괜찮고 어차피 김밥 갈고 KB 갈 거고 요번에 KB 잘할 거니까 그지? 그럼 지수하 뻔하잖아. 그래봤자 뭐 팀들도 뭐 국내 배구팀 7개 팀밖에 안 되고 국내 연홍팀 6개밖에 안 되는데 그게 뭐가 대단하고 뭐 금액 조절하고 옷방 잡을 필요가 전혀 없다. 그건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순리대로 그냥 차분하게 하는 거야. 그 맨날 옷방 잡아 샀죠, 그죠? 아니라고. 그거는 해가지고 그냥 방향 칩 주는 것도 몇 개 들어오잖아. 맞죠? 저는 그걸 하고 싶지가 않다고. 왜? AI 기계들하고 차별을 두려면은 그런 게 들어와야 진짜로 보고 진짜로 관심 많는 사람이 더 빛을 발할 수가 있다고 생각. 지금 뭐 그걸 5개 가지고 까다리 잡고 하고 있잖아. 그리고 맨날 2배짜리 해가지고 이거 하기만 바쁘잖아.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지? 필요한 시간을 써야 되고 필요한 돈을 써야 되고 필요한 질문을 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고 맹탕 있고 받아가고 그냥 300억으로 방지에 끌려 있으니까 가고 이런 거는 여러분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질문 받고 표 보내드리겠습니다. 묶어가지고 위니는 나눠서 보내드리고 나머지는 형님들 그냥 보내줘도 상관없으니까 묶어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조합은 네 조합 둘둘 해서 조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 됐습니다.